반갑습니다. SP미팅 마지막 강의를 맡게 된 파운더스 에메랄드 이규정입니다. 다들 이렇게 영상으로 뵈니까 저도 지금 굉장히 낯설고 듣는 여러분들도 굉장히 낯설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지금 빈 방에서 나 홀로 밖에서 보면 저 뭐하는 짓인가 싶을 만큼 저 혼자 지금 이러고 있거든요. 그런데 첫 시작이고 첫 도전인 만큼 굉장히 떨리기도 하고 또 설레기도 하는 것 같아요. 이번에 SP미팅 4주차를 앞두고 이런 코로나 지금 심각한 상황에 이제 놓여 있죠. 가만히 지켜볼 수 없는 이 상황이 되니까 사업도 이렇게 해서 조금씩 바뀌어서 가는구나, 나도 이렇게 해서 다른 걸 도전할 수 있게 되는구나 라는 걸 저도 처음 느끼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느끼시는 지금 어쩌면 그런 것과 사업을 하고 있는 저희가 느끼는 것도 지금 동일하거든요. 처음 맞닥뜨려지는 거니까. 이게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업을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변수들이 많을 거잖아요. 그리고 또 발전을 많이 할 거 아니에요. 그거를 따라가느냐 아니면 뒤처지느냐. 제가 생각한 건 바짝 따라가지는 못하지만 처지지는 말아야겠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비록 온라인이지만 여러분들께서 어쩌면 이 사업을 진행하는 초심자이신 분들도 많으시잖아요. 도움이 많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내 거라 생각을 하고 배우시면 어떠한 환경에서도 저는 여러분들이 다 내 것으로 만들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은 들어요. 그래서 간단하게 제가 사업을 했던 저의 스토리를 먼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이번에 코로나라는 게 맞죠? 뜨고 난 다음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제가 사업을 시작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 해에 제가 가게를 팔고 2014년도에 제가 가게를 팔았거든요. 2013년 5월에 저는 DBC라는 거를 들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2014년에 세월호라는 게 터졌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 해에 2015년이 되겠죠? 그때 뭐가 있었냐면 지금과 조금 비슷했던 메르스라는 게 전국적으로 유행을 했어요. 그때의 생각이 굉장히 많이 나더라고요. 왜냐면 그때도 제가 자영업을 그때는 비록 팔았었지만 메르스가 유행이 되고 난 다음에 정말 시내에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아마 그때를 기억하고 계실 거예요. 사람이 아무도 다니지 않았어요. 아무도 다니지 않았고 정말 자영업 하는 사람들은 피를 바짝바짝 말리는 시간이었거든요. 왜냐면 저는 가게를 그때는 팔았지만 제가 아는 분에게 가게를 인수했기 때문에 그 상황을 누구보다도 알고 있었죠. 그러면서 저는 그분한테 말씀은 드리지 못했지만 어떤 생각을 그때 갖고 있었었냐면 내가 만약에 가게를 준비를 하지 않고 그 우물한 개구리처럼 가게를 하고 있었다면 어쩌면 저분이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이 받는 고통을 내가 받고 있었겠구나라는 거를 역으로 생각하니까 진짜 끔찍했었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때 제가 느꼈던 건 준비였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2013년 5월에 사업을 알아보고 했었을 때 내년쯤에는 세월호가 터질 것이고 앞으로는 그런 전염병이 돌 것이라는 것들은 저는 아무것도 몰랐거든요. 근데 뭐였냐면 제가 이 메르스 때 느꼈던 건 저는 2013년에 메르스를 위해서 준비를 했던 게 아니에요. 저는 이 사업을 내 인생의 스페어 타이어처럼 자영업을 팔기 위한 도구로 저는 준비를 했었거든요. 그런 준비가 있었기 때문에 어쩌면 그런 위기 상황이 나타났을 때 저는 그렇게 흔들리지 않는 우리 가정을 만들었었던 것 같아요. 그게 아메이였던 거예요, 저는. 그리고 제가 이렇게 강의를 준비를 하면서 저도 제가 지금을 성공을 했다라고 생각은 하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저도 아직까지 ING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 사업을 했지? 라고 보니까 정말 엊그제처럼 기억이 나는데 세월이 많이 흘렀더라고요. 이 속에서 제가 2013년 5월에 DBC를 입가했었어요. 저희 스폰서님께서 제가 자영업을 하고 있는 그 시내에 2013년 한 3월 말쯤에 오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사업 설명을 들었을 때 여러분 어떠셨어요? 바로 알아들으셨어요? 저는 바로 알아듣지는 못했거든요. 그렇게 뭔가를 위기를 느끼고 뭔가가 불안함이 있었지만 단번에 이 일을 알아듣지는 못했어요. 꾸준히 스폰서님께서 오셨었기 때문에 저는 조금 다만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의심을 하는 마음은 없었어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지금 여러분들 SP 미팅 15%의 조건으로 와 계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사업을 제대로 해보겠다라고 저는 지금 입가하신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저처럼은 아니겠지만 저는 의심은 하지 않았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어떻게 말씀드려야 될까요? 부정적이었던 성향은 아니었어요. 이미지는 조금 세 보이는 게 있었지만 저는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진 않았거든요. 항상 재밌고 즐겁고 그리고 웃고 그런 거를 굉장히 좋아했던 사람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그냥 잘 살고 싶었던 사람이었어요. 제가 2013년 5월에는 자영업에 찌든 그 자영업 속에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속은 썩어 문드러지는 상황. 그때 저는 애들이 4살, 6살, 8살이었던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애들이 어렸죠. 그때 스폰서님이 저한테 오셔가지고 아메이를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아메이 마트 혜택이 이런 거다라는 걸 알려주셨겠죠. 그리고 난 다음에 제가 5월 달에 DBC를 입가를 하게 돼요. 생각해보면 DBC 미팅에 제가 접속했던 시간이 굉장히 빨랐었던 것 같아요. DBC 1주차, 2주차, 3주차를 들었던 상황도 저는 녹록치 않았어요. 지금도 생각하면 저는 DBC를 듣지 않았다면 지금의 저는 없었겠다. 그리고 DBC, 여러분들도 DBC 가는 게 쉽지 않으신다라는 마음이 많이 들지 않아요? 왜냐면 내 일상에 그렇게 주말에 어떤 곳에 가서 배우고 그 하루를 배움으로 어떻게 또 거리가 한두 시간쯤 되지 않아요? 그런 곳에 가서 진짜 애들도 집에 두고 그런 생각을 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아마 사업을 진행하는 것보다 그런 것들이 처음에는 굉장히 힘들 때예요. 저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4살, 6살, 8살의 애들이 있었다 그랬죠? 근데 저는 미팅 가는 게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어요. 다만 미팅을 갈 수 있는 그 토요일에 저의 상황이 좋지 않았어요. 저는 자영업을 하고 있었지만 애들도 애기 아빠가 집에서 계속 보고 있어야 되는 상황, 그게 안 될 때는 저는 가게를 데리고 왔어야 되는 상황, 직원이 없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생활을 하고 있던 사람이었는데 DBC가 토요일이라는 거예요. 알바생도 없는데. 그죠? 여러분들은 이런 상황이면 어땠을 것 같아요? 비전을 받더라도 미팅 가는 그 토요일을 비운다는 게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저 역시 그랬거든요. 똑같았거든요. 근데 저는 그 DBC를 듣는 첫 주에 저희 둘째 딸이 유치원 행사가 잡혔었어요. 그래서 유치원 행사가 잡히면 어떡해요? 우선순위에 있는 거니까 제가 알바를 뒀었죠. 알바를 뒀던 그 상황인데 그때 DBC 첫 주차였어요. 그때 저희 스폰서님께서 DBC를 가져오셨을 때 저는 거짓말은 하진 않았거든요. 왜? 그 토요일은 제가 알바를 뒀기 때문에 하루 종일 저는 내 시간을 쓸 수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12시 행사가 끝나니까 그땐 DBC가 6시였거든요. 6시에 갈 수 있다고. 그래서 3시에 출발했던 기억이 나요. 저는 굉장히 행복한 마음으로 스폰서님의 차를 타고 그 대구 고속도로를 갔던 기억이 나요. 왜냐면 여러분들 쇼생크 탈출이라는 영화 아시죠? 저는 그런 상황은 아니었지만 어떤 느낌이었냐면 그런 햇살 좋은 5월에 DBC를 가는데 고속도로에 비치는 그 날씨, 그리고 제가 딸을 하나를 데리고 그때 갔었거든요. 신랑한테 말하지 않고 그랬는데 환경은 굉장히 힘들었지만 그 가는 과정에 그 날씨, 그 다음에 가게에 박혀 있어야 되는 내가 도로 위를 달린다는 그 모든 것들이 저는 힐링이 되고 기분이 굉장히 좋았었고 행복했었어요. 저도 아직까지도 그 기분이 기억이 나거든요. 그렇게 해서 저는 DBC를 들으러 갔는데 제가 스폰서님께 어떻게 말씀드렸냐면 스폰서님 저는 1주차밖에 가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알바를 1주차만 해놨거든요. 근데 스폰서님께서 1주라도 들으라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런가 보다. 그래서 마음의 부담 하나 없이 DBC를 행복하게 갔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역사의 시작은 그때 시작이 됐던 것 같아요. 1교시를 Q&A를 딱 듣고, 저도 성인이잖아요. 일단 성인이란 말이에요. 1교시를 듣고 난 후에 알바에게 제가 전화를 해요. 전화를 해서 스폰서님이 시키지 않았거든요. 근데 제가 이거는 뭔지는 모르지만 그냥 그때는 한다 안 한다는 기준이 없을 때서 1주차, 2주차, 3주차를 내가 한다 안 한다는 생각은 하지 않았다 그랬죠? 1주차, 2주차, 3주차의 강의는 그냥 끝까지 한번 들어봐야겠다라는 생각이 저는 100%였어요. 그래서 알바에게 전화를 해서 이번 달까지만 주말에 토요일날 알바를 해줄 수 있냐고 물으니까 그 알바가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굉장히 기분 좋게 마음 편하게, 그래서 그 소식을 스폰서님께 알렸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저희 스폰서님이 얼마나 기쁘셨을까. 저도 만약에 그 알아보는 소비자 혹은 파트너가 그렇게 스스로 만약에 그렇게 해서 미팅을 듣겠다고 그렇게 저한테 연락을 한다면 저는 굉장히 그 친구를 대견하게 생각하고 다 도와주려고 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했던 그 마음을 알아주셨는지 저희 스폰서님께서 저를 굉장히 많이 도와주셨었거든요. 그래서 이 모든 공은 저는 스폰서님께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그 후에 스폰서님의 얘기도 나올 거거든요. 또 그때 이제 알려드릴게요. 그렇게 5월달에 DBC로 수료하고 난 다음에 저희 아메이는 시작이 됐어요. 바로 시작이 됐어요. 5월달 1주차, 2주차, 3주차의 강의를 듣고 아메이가 이런 거구나. 잘할 자신은 없지만 안 할 이유는 없구나. 저는 오직 그거였거든요. 잘할 자신은 저도 없겠죠. 왜냐면 처음 하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도 모르는 입장이기 때문에 잘할 자신은 없지만 안 할 이유는 하나도 없겠구나. 그게 저는 제 가슴을 뛰게 했어요. 왜? 안 할 이유가 없는 일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지금도 사실은 그만두는 사람들, 저희도 파트너들 그만두는 분들 많았잖아요. 소비자로 가고. 저는 사실 잘 이해가 되지 않아요. 내가 생필품을 쓰는 한 이 사업은 할 수 있는 일이거든요. 자신감으로 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좀 더 지쳐질 수는 있겠죠. 근데 안 할 이유는 전혀 없는 일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이것만 명심하셔도 앞으로 여러분들이 많이 얻어갈 수 있는 것 같아요. 잘하진 못해도 안 할 이유는 하나도 없는 일이에요. 이해하셨죠? 그리고 난 다음에 제가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진행하면서 5월에 DBC를 수료하고 6월에 요리 미팅을 열겠다고 제가 스폰서님께 말씀을 드렸어요. 제 사업의 시작의 포문은 요리 미팅으로 열겠다라는 게 제가 계획을 했고 제가 그거를 상담이라고 해야 되나요? 제 사업의 시작을 그렇게 했죠. 그래서 첫 요리를 제가 정말 초대하고 싶은 사람들, 제 위주의 사람들로 초대를 했어요. 또 팁이 있다면 조금 그래도 긍정적인 사람을 초대하려고 했어요. 왜냐면 저는 요리사가 아니잖아요. 맛있는 걸 먹이려고 했던 사람이 아니잖아요. 좀 그런 거. 그리고 어느 정도 살 수 있는 여력이 있는 사람, 살짝 그런 것도 염두에 두고 제가 시작을 했었어요. 그리고 100% 스폰서님이 하는 모든 거를 배우려고 했어요. 재료는 어떻게 썰어 오시지? 이분은 어떻게 하지? 여러분들이 지금 배우셔야 될 건 요리 미팅을 진행하는 것보다 스폰서님이 하는 그 진행을 여러분들이 오롯이 적으면서 배우셔야 돼요. 스폰서님이 해주니까 내가 편안해? 그런 마음으로 만약에 가지고 계신다면 여러분들 사업 성장에는 도움이 하나도 되지 않을 거예요. 도와주실 때 굉장히 빨리 배우셔서 내가 혼자 빨리 해봐야겠다는 궁리를 여러분들이 하셔야 돼요. 언제까지 도와주시냐면 스폰서님은 여러분들이 다 하실 수 있을 때까지 도와주시거든요. 이해하셨죠?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저희 아멘이 시작됐다 했잖아요. 저는 가게를 갔었기 때문에 아침 출근해서 11시 출근해서 저녁 8시까지는 자영업이에요. 그리고 주말도 토요일, 일요일도 없었죠. 근데 저는 토요일날 알바를 그때부터 썼어요. 근데 그 알바가 만약에 안 되면 문을 닫고 DBC를 들으러 갔어요. 여기서 팁이 하나 나왔죠? 저는 그때 이 사업을 어떻게 했어요? 라고 물어보면 저는 잘하는 게 없었거든요. 저는 안동에서 대구까지 가는 그 1시간 20분의 거리를 그 DBC를 완전 우선순위에 줬어요. 왜냐하면 미팅에서 들었을 때 이 사업을 하려면 배워야 된다 했거든요. 스폰서님이 시키지 않아도 저는 DBC의 미팅을 갔어요. 지금 생각해도 저에게 칭찬해주고 싶은 건
그 미팅. 혹시 미팅장이랑 가까이 계시는 분들도 있죠. 저도 학교 다닐 때 바로 학교 앞에 저희 집이었거든요. 마찬가지로 학교 앞에 집이 있는 친구들이 제일 늦게 가죠. 귀한 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저도 어쩌면 대구랑 안동에 거리가 있었기 때문에 그 DBC라는 미팅을 정말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화장실도 가지 않았어요. 왔다 갔다 하지 않았어요. 그 2교시 딱 끝나고 나면 또 다이아몬드 리더님이 오셔서 마지막 마무리 그걸 하시죠. 저는 그때까지도 엉덩이를 붙이고 있었어요. 왜 그것까지도 왜냐면 1시간 1, 20분이라는 거리를 저는 투자해서 기름을 떼가면서 왔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어떻게 그 시간에 졸 수가 있겠어요? 어떻게 그 시간에 화장실을 갈 수가 있겠어요? 저한테는 돈과 맞먹는 시간이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미팅을 그렇게 참석하고 그런 마음으로 DBC를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정답은 DBC에 다 나와 있어요. 스폰서님이 없어도 이 사업을 할 수 있는 건 미팅에 다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시작을 하면서 2014년 3월이죠. 한 10개월 만에 제가 1000만의 네트워크를 만드는 SP가 돼요. 그리고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그 1000만을 떨어져 본 적은 없어요. 그래서 5월에 GP가 되고 2014년 8월에 플래티늄이 되고 2015년 7월에 파운더스 플래티늄이 됐고요. 그 다음에 2017년 3월에 사파이어가 되고 2017년 8월에 파운더스 사파이어가 되고 2018년 3월에 에메랄드가 되고 2018년 8월에 파운더스 에메랄드 제가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여러분들께 해드리고 싶은 강의 내용은 지금의 제가 아니라 시대를 거슬러 가서 2013년 5월에부터 2014년 어쩌면 3월 SP가 될 때까지 그 10개월을 어떻게 했는지 저는 그거를 알려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어떻게 했는지 알려드릴게요. 정답이 될 수 있진 않지만 저렇게도 사업을 할 수 있구나. 저 정도도 저런 것도 해야 되나? 저 정도도 할 수 있구나. 내가 지금 잘못된 게 아니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원래 강의 내용보다 웃기는 게 조금 치중을 하는 그런 스타일이었는데 지금은 무관중에서 혼자 이 빈방에서 떠들어대고 있다 보니까 웃길 틈도 없고 이 개그 코드가 하나도 나오지가 않네요. 그래서 진중하게 저희 파트너분이 하더라고요. 스폰서님은 이제 코미디를 하지 않으셔도 된다. 스폰서님 생긴 대로 지적이게 나가도 된다라고 했거든요. 저는 오늘 그 말을 믿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조금 지적인 부분도 파다 보면 나오거든요. 그렇게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제가 했던 2013년 5월부터 2014년 3월까지 뭐 특별한 게 있을까? 여러분들 귀를 쫑긋하게 하고 계시겠지만 특별한 거는 없어요. 특별한 건 없고 제가 사업을 시작했을 때는 지금보다 환경이 더 열악했을 수도 있겠죠. 이런 세세한 미팅들이 많이 있지 않았거든요. 저는 온리 안동 OM에 그때 이글드림이 OM이 하나도 없었어요. 안동에 한 달에 한 번 있는 월드와이드 그룹에서 하는 OM과 DBC라는 시스템, 그 다음에 스폰서님이 오셔서 해주는 우리 홈 미팅, 그리고 탱커와 미팅이랑 같이 했었던 일주일에 한 번이 그거. 저는 그걸로 사업을 진행을 다 했거든요. 무슨 말씀이냐면 DBC에서 배웠던 거, 그리고 스폰서님이 그때 알려주셨던 거. 만약에 카탈로그다. 그러면 저는 DBC 플러스 카탈로그 배웠던 걸로 그 일주일을 다 써먹었어요. 그걸로만. 일주일 내내 그것만 하니까 어떻게 돼요? 내게 되더라고요. 일주일 내내 카탈로그를 하고, 일주일 내내 대문을 하고, 일주일 내내 사업 설명을 하고, 변천사를 하고 하니까 배운 그대로를 그 주에 다 썼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빈 종이만 있어도 제가 변천사를 그릴 수 있는 사람이 됐었고, 카탈로그가 새 책이었다 하더라도 어떻게 돼요? 반복을 하다 보니까 내 머릿속에 있더라고요. 우리 자판 두드릴 때 내가 인지하지 않아도 오래 하다 보면 손가락이 알아서 가죠. 그건 뭐냐면 그 사람이 똑똑해서가 아니에요. 반복을 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반복을 하는 습관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사업을 조금 진행하면서 15%를 성취하셔서
이 미팅에 와 있는 분도 계실 테고, 사업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내가 예를 들면 내가 필요한 거를 사서 15%를 했다. 그러니까 내가 좀 뒤처지지 않을까? 저분은 나보다 좀 더 오래됐는데 내가 따라갈 수 있을까? 혹여나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신 리더님들이 혹시나 계시다면 저는 그거는 아무 쓸모없는 고민이고 쓸모없는 걱정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 말 뜻은 뭐냐면 아무 상관이 없어요. 내가 지금 어떻게 들어왔고, 아니면 내가 사업을 오래 해서 무난하게 15%를 들어온 사람분도 있겠죠? 그분과 정말 턱걸이를 해서 15% 들어온 분, 그냥 내 마음의 차이일 뿐인 거지 15%를 여유 있게 오신 분이라고 해서 이 속해 있는 SP 미팅이 여러분들이 그냥 즐기면서 할 수 있는 미팅이 아니에요. 왜냐면 그렇게 오신 분이나 아니면 턱걸이로 15%에서 오신 분이나 똑같아요. 왜냐면 여기에서 이런 미팅에서 어떻게 내가 이걸 채우고 하느냐에 따라서 1년 뒤가 완전히 바뀌거든요. 그걸 여러분들이 반드시 믿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기서 제가 하나 알려드릴 건 주변 사람들 절대로 보지 마세요. 어떤 사람? 내 옆에 있던 형제 파트너? 아니면 내 스폰서? 내 파트너? 이 미팅에 들어왔는 이상 어떤 누구와 비교도 하지 마세요. 그건 아무 쓸모없는 거거든요. 내가 했던 거, 내가 하는 거, 그 과제, 양을 늘리는데 목표를 삼으시고 내가 배우는데 목표를 삼으셔서 내 거를 만드시면 어떻게 되냐면 그 후는 상황이 완전 반전이 될 수 있어요. 저도 사업을 시작할 때 그런 분들이 많았지 않겠어요? 저보다 전부 다 먼저 하셨던 분이었거든요. 근데 제가 잘했던 게 뭐냐면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대구에 미팅을 갔기 때문에 안동과 떨어져 있었죠.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전 지금 생각해보면 어떤 걸 잘했던 것도 아니죠. 너무 당연하게 했던 게 뭐냐면, 이것도 팁이에요. 어떤 누구와 비교하지 않았어요. 비교 상대도 없었고 비교할 필요도 없었고, 대구에서 배우고 가면 안동에서 어때요? 저는 혼자 사업을 하니까 경쟁자는 누구예요? 저 사람이 아니고 바로 나였어요. 왜? 그 하루 일과를 채우는 건 내가 해야 되는 거고, 그게 아메 사업이었잖아요. 비는 시간에 해야 되는 일. 그렇기 때문에 경쟁자가 누구였냐면 저였어요. 그래서 저는 저를 이기는 게 관건이었어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니까 어떻게 돼요? 저보다 먼저 했던 분들이 있었지만 저는 어떻게 돼요? 그분들 신경 하나도 쓰지 않았어요. 왜? 그냥 좋은 형제 파트너였어요. 함께 이 사업을 진행하는 사람, 우리 팀. 저는 그것만 있었던 거지 경쟁자 아니면 뭐 그런 마음은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제가 뭔가를 자료를 만들거나 하면 저는 그런 대구에 와서 형제 파트너들에게 다 줬어요. 왜냐면 저는 그분들이 경쟁자가 아니었잖아요. 함께 이 일을 하는 사람이었잖아요. 그래서 하다 보니까 어때요? 제 실력이 많이 느는 거죠. 이 사업은 몇 년 했는 거는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완전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렇게 하셔야 돼요. 중요한 건 제가 지금도 이제 강조하고 싶은 건 뭐냐면 내가 이 사업을 이해했었을 때 가지고 있는 생각, 이 사업의 생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를 절대로 믿지 말아라.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이 사업을 바라보는 나의 생각, 내 머리에 있는 생각을 절대 믿지 말아라. 왜냐면 우리는 이 사업은 배워서 하는 일인 거지 자신감을 하는 일이 절대 아니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하다 보면 자신감으로 하려고 그래요. 자신감을 하려 하거든요. 이 일은 내 생각이 어떨 때는 다운될 때가 있죠. 내 감정이. 그럼 어떻게 돼요? 이 사업을 가지고 있는 내 생각도 떨어져요. 또 어느 날 어떤 다른 뭔가로 기분이 좋아지면 그냥 또 이 사업이 또 쉬워 보이고 그냥 재밌어지는 내 감정, 내 생각은 절대로 믿지 마세요. 그게 아주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 칠판이 보이시나요? 지금 딱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기 딱 좋은 빠지기 쉬운 구간이 어쩌면 지금 구간일 거예요. 이 사업을 이해를 했죠. 이해를 하니까 이거는 바램이라는 글자예요. 잘 안 보이죠? 글씨는 좀 안 써야겠다, 그죠? 바램만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왜? 캐시백을 이해했어요?
그걸 했는 사람들 봐요. 그러니까 나도 될 것 같거든요. 그런 마음은 다 갖고 시작은 해요. 근데 마냥 상상만으로 나도 저렇게 되고 싶다. 나도 여행 가고 싶다. 라는 바램만 가지고 있는 사람. 바램을 가지고 이 사업을 시작하는 사람이 있어요. 또 한 분 어떻게 돼요? 진짜 해내야 되는 간절함을 가지고 이 사업을 시작하는 사람이 있어요. 중요한 건 바램을 가지고 이 사업을 하건 간절함을 가지고 이 사업을 하건 표가 나지 않아요. 그리고 내 스스로도 이게 바램인지 간절함인지 바램임에도 간절함 같고 간절함임에도 바램 같고 이게 구분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내 스스로 착각에 빠지기 아주 좋거든요. 이거 공감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도 지금 체크를 한번 해보세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이게 바램인가? 아니면 진짜 간절한 건가? 아니 나 진짜 간절한데? 근데 어떻게 돼요? 내 발이 그 상태로 생각만 있고 바램만 있는 거죠. 그것만 있고 어떠한 계획도 없고 어떠한 움직임에 발도 없다면 그거는 바램이에요. 하고 해야 되는데 뭐 12% 해야 되는데 15% 해야 되는데 나 SP 언제 가야 되는데 이 사업은 내가 언제 SP를 가야 되는데 라는 바램만 갖고 있다고 해서 절대 되지 않는 일이거든요. 저는 여러분들이 바램은 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 바램은 빼고 간절함으로 어떻게 돼요? 철저한 계획을 세우셨으면 좋겠어요. 어떤 계획? 움직일 수 있는 계획이죠. 이 사업은 저는 오늘 간단하게 드릴게요. 내가 지금 사업 설명을 얼마나 하고 있나? 이거를 저는 여러분들이 체크를 하시면 모든 것들의 답은 다 나오리라 생각을 해요. 탱고와 일지 쓰는 거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내가 했던 걸 내가 체크를 하는 거니까. 근데 여러분들의 탱고와 일지에 사업 설명이 빠져있다. 지금 여러분들의 지금 상황에서 가장 뭘 많이 해야 되냐면 소비자 관리 아니거든요. 제가 이 사업을 할 때 뭐를 제일 잘해요? 저도 지금이 기억나는 게 김용우 스폰서님께서 저희 집에 오셔서 홈미팅을 열어주시는데 리더님은 뭐가 제일 자신 있어요? 라고 저한테 물었을 때 저는 1초의 망설임도 없이 사업 설명이라고 했어요. 뭐를 제일 많이 했냐면 저는 사업 설명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어때요? 사업 설명하는 사업이라고 했거든요. 그거를 하는 거, 내뱉는 거, 누군가한테 이 사업이 사업을 알리는 게 아니라 이 일은 이런 일이고 소비자가 받아갈 수 있는 혜택 이런 거고 나는 이런 일을 하고 있으니까 이런 일도 같이 알아보자. 포괄적으로 다 들어있는 이 일을 하는 게 아메이 사업이라고 했거든요. 근데 어때요? 바램만 있는 분들은 사업 설명이 별로 없어요. 이거는 100%거든요. 바램이 많은 사람들은 사업 설명 양이 없고 다른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신뢰 쌓기 부분에 굉장히 많은 걸 내가 사업을 하고 있다라고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간절하다면 여러분들은 스폰서님과 상담을 하러 가실 때는 명단은 정말로 빼곡히 적으셔서 명단을 적을 때도 어때요? 이 사람은 어떨 것이다 저떨 것이다 그런 거 하나도 중요하지 않고 치약 하나 쓰는 사람이라 그래도 내가 너무 무겁게 가서 이 사람에게 사업을 알려야겠다는 게 아니고 이 치약을 쓸 때 혜택이 어떤 거라는 상대에 따라서 가볍게 전달할 수 있는 사람은 가볍게 이 사업이 어떤 거고 이 소비자 혜택이 어떤 거예요라는 거는 전달은 저는 반드시 해주는 게 우리가 하는 사업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고급 취미를 하고 계시는 거랑 저는 똑같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게 되면 어때요? 취미로 하는 거는 절대로 내 것이 되지 못해요. 맞죠? 취미로 하는 거는 절대로 내가 하지 못해요. 그 일에 프로가 되려면 풍덩 빠져서 하셔야 돼요. 취미로 하지 마시고 저는 간절함으로 사업 설명에 저는 여러분들이 뭘 하면 될까? 뭘 해야 되지? 지금 이 시국에 뭘 해야 되지? 그럼 난 이 사업을 너무 잘하고 싶은데 뭘 해야 되지? 사업 설명이에요. 그래서 절대로 PB를 보지 마세요. 여러분들은 지금은 PB를 보시면 안 돼요. 그럼 또 그런 분 있죠. PB를 보지 말라 했다고 PB를 한 개도 안 보고 사업 설명하는 거. 그게 아니라 어떻게 돼요? 균형을 이루셔야 되겠죠. 사업 설명 횟수를 도전하면서 이번 달에는 여러분들이 코어 리더가 되는 새 레그 연결해서 다시 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내가 진짜 이 사업을 취미처럼이 아니고 정말 사업처럼 하면 어떻게 하면 될까? 우선 사업 설명을 정말 잘
배우셔서 내 걸로 만드셨으면 좋겠고 그 양을 많이 늘리는데 저는 초점을 많이 하라고 싶어요. 자신감이 없다? 누군가한테 두렵다? 그런 분이 있을 수 있겠죠? 지금 어쩌면 여러분들이 저 사람이 난 어떻게 생각할까? 그거는 여러분들이 지극히 정상이에요. 그것도. 또한 그거는 근데 이유가 뭐냐면 당연히 그럴 수 있는 일인데 그 이유는 학습의 부족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책과 음원과 미팅과 일 속에서 이 사업의 비전을 확실히 느꼈을 때 아 이게 진짜구나. 진짜를 느꼈을 때 여러분은 그 친구한테 가서 어떻게 얘기할 거예요? 내 자체가 굉장히 설레이면서 얘기를 하지 않겠어요? 뭔가 머뭇머뭇이 아니라 머뭇하고 있는 나를 발견했을 때는 그 왜 이럴까? 내가 왜 이렇게 이거를 머뭇머뭇거릴까? 그 이유를 여러분이 저는 반드시 찾으셨으면 좋겠어요. 상담을 통해서 그런 것도 찾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솔직하게 그런 거 하시고 그다음에 스폰서님이 이제 하라고 한 건 저는 다 했다고 그랬죠. 저는 이 사업을 초반에 할 줄 모르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뭘 잘했냐고 하면 스폰서님이 하라고 한 거는 진짜 다 했던 것 같아요. 먼저 해볼게요. 저는 그거를 지금 생각해도 정말로 잘했구나 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 스폰서님은 저보다 제가 고민하는 것들도 먼저 고민했고 그 고민도 헤쳐나가셨던 분이잖아요. 그래서 내 생각을 절대로 넣지 않았어요. 저는 이게 뭔가 복종의 개념이 아니라 내 의견을 내세울 만큼 나는 경험이 없었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스폰서님이 하라고 시켜본 건 어떻게 해서라도 저는 다 해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결과가 좋은 것도 있고 그것도 뭐 최악의 결과는 있진 않거든요. 근데 내가 생각했던 스폰서님이 상담을 해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해보라고 하셨기 때문에 배운 입장에서는 그걸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예를 들면 스폰서님이 알려주신 그런 반응이 나오지 않고 나도 이렇게 했던 조금 나쁜 반응이 나올 수 있겠죠. 그 여러분들 어떻게 하실까요? 그걸 스폰서님한테 주절주절 말씀하실 거예요? 여기서 제가 또 하나 팁을 드리면 저는 절대로 반응이 나쁘게 나왔건 좋게 나왔고 좋게 나온 거는요 스폰서님께 말씀드리면 어때요? 스폰서님도 기분이 좋으시겠죠? 저도 기분이 좋으니까 저는 그런 거는 정말로 많이 얘기를 했어요. 근데 자칫 그 친구가 저희 스폰서님을 잘 모르실 수 있잖아요. 근데 별로 안 좋은 얘기를 한다거나 자기 생각을 아니면 부정적인 상황이 나왔던 게 있었으면 저도 들으면 기분이 나쁘겠죠. 단순히 감정이 나쁠 수는 있겠죠. 내 뜻대로 되지 않았었다는 그 감정 때문에. 그러면 저는 그때 어떻게 했냐면 여러분도 이건 알아두셔야 되는 게 이 얘기를 스폰서님한테 만약에 한다면 스폰서님이 기분이 좋을까? 라는 생각을 먼저 여러분들이 먼저 한번 해보세요. 그렇게 했었을 때 좋지 않겠구나 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겠죠. 나도 들어도 기분이 안 좋은데 그거를 얘기를 스폰서님께 전달을 했어요. 그럼 스폰서님 기분은 어떨까요? 좋지 않거든요. 그런 건 할 필요가 없는 전달. 여러분들 이거 명심하셔야 돼요. 스폰서님이 알려주신 상담대로 내가 사업을 진행을 했는데 스폰서님이 뭐 도둑질을 시킨 건 아니잖아요. 근데 내 뜻대로 상황이 맞아떨어지지 않아. 이 사업은 정답지가 없기 때문에 내 노력에 비례하는 일이기 때문에 근데 반응을 스폰서님한테 그대로 얘기한다는 건 뭐예요? 그 마음속에는 내 탓 없다. 스폰서님 이렇게 시켜서 나 이렇게 했잖아요. 마치 이 모든 건 스폰서님의 탓으로 돌리는 행동? 절대로 저는 하지 않았어요. 이걸 스폰서님이 들었을 때 스폰서님이 기분이 좋을까? 안 좋겠네? 그러면 저는 절대로 그거를 얘기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어쩌면 상담이라는 명목으로 이 얘기 저 얘기 다 하실 수 있거든요. 근데 이거 유의할 점이에요. 절대로 스폰서님이 예를 들어 내 친구가 스폰서님이 별로 그런 얘기를 했다. 스폰서님이 들을 필요도 없는 일이고 알 필요도 없는 그 일을 상담이라는 명목하에 그거를 말씀드릴 필요는 전혀 없다라는 거. 그렇게 되면 스폰서님도 감정이 상하기 때문에 기분이 좋지 않거든요. 만들 필요가 없는 일. 이건 정말로 명심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이 진행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내가 이 사업을 할 때는 지금 여러분들의 수준에서는 자신감이 원래 없어요. 원래 없는 거기 때문에 잘못된 게 아니거든요. 스폰서님은 한 번이라도 더 해봤던 분이기 때문에 자신감 있어 보이고 당당해 보이고 잘해 보이고 이런 것 뿐인 거지 다른 큰 그런 게 없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사업을 할 때는 그 명단 최소한의 그 내가 누군가한테 알리고 싶은 명단이 있다면
정말로 진솔하게, 명수 상관없거든요. 진솔하게 그 사람을 적어서 명단 같은 거 정도는 여러분들이 직접 하셔야 돼요. 스폰서님이 이 사업을 키워주진 않거든요. 여러분들 사업을 키우는데 도움을 주신 분이지, 여러분들 명단을 일일이 해서 네트워크를 막 키워주고 볼륨을 키워주고 하는 거는 하지 않아요. 이해되시죠? 이거는 내 사업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지금 내 사업을 배워가는 단계이기 때문에 아직 완벽하지 않는 게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그걸 당연하다고 받아들이고 작은 거 한 개라도 배우면 그걸 한번 해보세요. 제가 했다 그랬잖아요. 저도 작은 걸 한 개 배우면 저는 그게 100%인 거예요. 스폰서님은 10% 알려주신 건 저는 어떻게 돼요? 100%가 되기 때문에 그 100%를 다 썼다고. 에너지를. 그걸 배운 걸 누군가한테 가서 했다고. 그러면서 제가 더 열정을 받고 확신이 생기고 경험들이 많이, 지금 이렇게 1주차, 2주차, 3주차 강의하시는 분들이 다 나오는 게 뭐예요? 경험치. 그 대가 지불이라는 걸 말씀하시죠. 제가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거는 하지는 않을게요. 그 다음에 우선순위. 우선순위 굉장히 포괄적이거든요. 포괄적인데 여러분들이, 저는 그럼 어떻게 이거를 어떻게 얘기해야 되죠? 우선순위에 나는 놓고 있는데 라고 착각하실 수도 있어요. 왜냐면 아메가 지금은 너무 좋거든요. 너무 재밌거든요. 지금 PB가 오르지 않고 돈을 못 번다 해도 지금 여러분들 굉장히 재미있을 때예요. 근데 그 재미는 내 성장이 있지 않으면 3개월 후 혹은 6개월 후 1년 후에는 재미없어지게 되면 안 하는 일이 돼버리게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내가 이거를 재밌게 하려면 지금 반드시 즐거움이 있어야 되는 건 맞아요. 근데 앞으로 계속 재밌어지려면 나의 네트워크가 성장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내가 이 사업을 내 일로, 내 비즈니스로 내가 이걸 생각하고 있는지 꼴똘히 생각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이걸 진짜 비즈니스로 놓고 있는지. 이해되세요? 쉽게 아메이라는 매장을 열었다고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이 일을 임해보세요. 늦잠 자고 늦게 오픈해요? 놀고 싶을 때 애들 밥 차려주러 들어와서 중간에 매장을 내가 운영하고 있는데 애들 그거 다 신경 써요? 혹시나 지금 여러분들이 나는 애들도 다 챙기고 하던 거 지금 다 하고 아메이도 해야겠다, 난 잘할 수 있다, 물론 하실 수 있겠죠. 근데 그거는 뭐냐면 적어도 파운더스 플래티늄이 되고 난 후에 지금 그 마인드를 가지세요. 지금은 뭐예요? 다 지금 최선을, 누구보다도 몰랐던 상황, 잘 몰랐던 아메이기 때문에 내가 배워가고 해가는 게 동시에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오롯이 정말로 집중을 하시고, 조금 유고할 거, 애들 간식을 내가 매번 챙겨줬는데 못 챙겨줄 수 있어요. 애들 어떻게 되지 않거든요. 애들 잘 지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누구도 변할 게 없어요. 누가 변해야 되냐면 내가 변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 혹여나 이 사업을 배우고 남과 비교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내가 변할 생각은 하지 않고 저 집 남편은 잘 도와주던데 저 집 애들은 컸으니까 그렇겠지? 뭐 이런 생각 있죠. 저기는 친정 부모님들이 가까이 있으니까 애를 봐주잖아. 그거를 하는 순간 여러분들은 내가 이 사업에 대한 핑계를 대고 있는 거랑 똑같은 거거든요. 내가 그래서 어떻게 돼요? 나는 아메이마트의 매장을 공짜로 하나 인수를 받아서 월세를 내면서 내가 이 일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 사업의 계획을 한번 세워보세요. 내가 출근을 언제 할 건지, 그리고 퇴근은 언제 할 건지. 왜? 출퇴근은 내가 정할 수 있는 사업이거든요. 우리 직장 갈 때는 어때요? 정할 수 없잖아요. 아침에 가야 되고 점심 그 시간에 먹어야 되고 퇴근도 정해져 있잖아요. 근데 이 사업의 장점은 뭐예요? 내가 출근 시간, 퇴근 시간을 정할 수 있잖아요. 그게 이 사업의 매력이거든요. 이 사업의 가치거든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렇게 내가 할 수 있는 매장을 열었다 생각하고 내가 딱 집중해야 되는 시간, 1시간이라도 상관없고요, 3시간이라도 상관없고요, 8시간이라도 상관없고요, 그 출퇴근의 시간은 내가 정하는 거예요. 내가 밥을 먹고 싶으면 먹는 거고 안 먹으면 안 먹는 거고, 이런 모든 것들 어때요? 여러분들이 정하는 거예요. 그 즉 내가 아메이마트의 오너인 거예요. 여러분들 직원 아닌 거죠? 여러분들 사업을 만든 건 오너를 한다는 거지, 오너 밑에서 내가 그 스폰서의 PB를 올려주기 위해서 여러분들 지금 애를 쓰고 노력을 하는 상태는 아니지 않아요? 나의 사업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아까 했던 것처럼 간추려 보면 사업 설명에 여러분들이 가장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사업 설명을 누구에게 하고 사업 설명 그리고 잘 해야 되거든요. 잘 한다라는 의미는 완벽한 건 없어요. 사업 설명 안에 이 일이 진짜 너의 가정에, 아니면
이 제품이 너에게 진짜 도움이 줄 수 있어라는 이 진심, 그리고 뭐를 설레임, 이게 진짜 여러분한테 있다면 사업 설명을 멋들어지게 한다고 해서 그 친구가 알아듣는 거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거를 명심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SP를 목표로 두고 지금 하고 계신 거잖아요. SP를 목표로 두시되 내 사업 설명이 뒷받침되지 않는 SP의 목표는 절대로 내세우지 마시고 1년 후도 저는 이 사업을 할 때 언제 SP가 돼야겠다, 이거 거짓말 안 보태고 저는 언제 SP를 하겠습니다, 이런 거 없었거든요. 저는 그날 진짜 어느 그 시절로 돌아가서 어느 페이지를 넘기더라도 정말 아메이가 없었던 날이 아무것도, 아메이가 없는 날이 없었어요. 다 있었거든요. 제가 또 했던 방법 중에 하나는 예를 들면 그 다음날 비가 온다, 아니면 눈이 온다, 이렇게 일기예보를 들으면 나오잖아요. 내 시간을 내가 쓰는 일이기 때문에 자칫 놓치면 몸만 하고 있고, 그러니까 마음만 하고 있고 몸은 한 개도 안 하는, 그렇게 지금 중천에 떠 있는 애비어 분들도 많으시거든요. 지금 여러분들도 그럴 수 있거든요. 저는 비가 오거나 눈이 오거나 어떤 뭔가 그런 게 있다면 저도 저를 못 믿어요. 저는 저를 절대로 믿지 않았어요. 저도 잠이 굉장히 많았던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비가 온다, 눈이 온다 하면 저는 아침 일찍 누군가 약속을 잡았어요. 10시, 9시. 더 먼저 누군가 약속을 잡으면 어떻게 돼요? 그 약속을 잡았던 책임감 때문에 일찍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밖에 있는 비가 와도 잠을 자고 싶고 해도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약속을 잡으면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내가 만약에 지금은 어쩌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위기일 수도 있거든요. 여러분에게도, 아니면 우리에게도, 아니면 사업을 오래 진행하셨던 분들에게도 지금 이 코로나 이런 사태가 앞으로는 저는 이게 더 있을 거라는 예상이 들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위기인 동시에 이 사업을 진행하는 여러분들 혹은 저도 이 위기일 때 또 다른 방법을 모색할 수 있는 눈이 커지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너무 좋은 아메이지만 위기일 수 있잖아요. 위기일 수 있기 때문에 위기일 때 내가 이 사업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나, 내가 어떻게 이 귀한 아메이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나, 적나라하게 내가 이 사업을 바라보는 그 시간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때 자존감이 떨어질 필요도 절대 없고요. 그 다음에 동기 저하가 될 법한 이 상황에도 절대로 동기 저하가 될 필요가 없어요. 아메이는 지금부터 다시라는 아주 강력한 희망이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지금 이런 매일 애들이랑 이렇게 같이 못 나가고 있으니까 할 수 있죠. 그래서 이 사업을 내가 바라보는 계기가 돼서 내가 부족한 게 뭔지를 정확하게 체크할 수 있는 아주 귀한 시간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때 뭐예요? 이때 이런 마음이 든다라는 건 자신감이 떨어진 거지 여러분이 못하는 이유가 아니에요. 다 그런 거니까. 그럼 어떻게 돼요? 자신감이 떨어지는 건 올릴 수 있는 거잖아요. 자신감이 떨어진다는 건 내가 하나하나 내가 부족한 거를 채우게 되면 자신감은 채워져요. 그래서 지금 이제 3월이 시작됐잖아요. 3월 1일 여러분들 2월 달에 이런 경험, 이 코로나 이런 위기 상황의 경험을 계속 이어가시지 마시고 지금부터 내가 해야 될 게 뭘까라는 거를 생각하셔서 3월 지금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3월에 대한 준비, 이렇게 앞으로는 온라인 강의를 통해서라도 저희 파트너들과 아니면 여러분들께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만들도록 애쓰고 3월 이제 꽃피는 3월 돌아왔잖아요. 따뜻했던 겨울만큼 더 어쩌면 찬란한 우리 이 사업이 주는 희망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희망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가정에 또 다른 희망이 되는 그런 걸 더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힘내시고 화이팅 하시고 할 수 있다는 마음으로 하시면 좋겠고
갑작스럽게 진행된 사주 미팅이지만 여러분들의 수료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